실패에서 성공까지 장길동입니다. 다 끝났다. 다 끝났어. 사업을 해본 사람이라면, 혹시 무언가의 모든 것을 걸어본 사람이라면 이 세 단어가 주는 절망의 느낌을 잘 아실 겁니다. 우리는 성공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열광합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업가, 역경을 딛고 일어선 영웅의 서사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무대 뒤에서 흘렸을 눈물, 뼈를 깎는 고통의 시간,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수백 번의 밤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실패의 한복판에 서 있을 당신, 그리고 한때 그곳에 섰던 모든 사업가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업의 실패를 죽음에 비유합니다. 금전적인 손실은 물론 믿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으며 무엇보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낙인이 스스로의 심장을 꿰뚫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실패가 끝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재기의 시작점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저는 당신의 마음을 움직일 하나의 리얼 스토리와 절망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 올릴 책 속의 한 문장을 통해 실패를 다시 정의해보고자 합니다. 50억 빚더미와 3평 고시원, 그리고 감사 일기. 사업에서 승승장구하던 A 대표가 있었습니다. 그는 손대는 사업마다 성공시키며 미다스의 손이라 불렸습니다. 자신감이 넘쳤고 더 큰 성공을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전염병 코로나19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그의 왕국은 모래성처럼 무너졌습니다. 매장은 문을 닫았고 직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50억 원에 달하는 빚과 배신감, 그리고 가족에 대한 미안함 뿐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3평 남짓한 고시원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매일 밤 그는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끝내는 게 모두에게 편한 길일지도 모른다. 그랬던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거창한 계획이나 자본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고시원 책상에 놓인 수첩에 무엇이든 적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원망과 분노를 적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고시원으로 찾아와 밥 한 끼 사주는 친구에게 감사합니다. 아직 나를 아빠라고 불러주는 아이들이 감사합니다. 그는 이것을 감사 일기, 감사 메모라고 불렀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감사할 일을 3가지씩 적었습니다. 이것은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하고 자신을 긍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 되었습니다. 얼마 후 그는 일당을 받는 일부터 시작하고 닥치는 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세상과 다시 연결되고 나도 무언가를 할 수 있다. 이런 감각을 되찾는 과정이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 그는 빚을 모두 갚지는 못했지만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살아야 할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예전처럼 코앞에 거대한 성공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가장 밑바닥에서 비로소 보였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성공이 아니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하루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재기의 전부였습니다. A 대표가 무의식적으로 실천했던 것은 심리학, 그리고 수많은 성공 철학서에서도 말하는 그런 핵심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빅터 플랭크의 저서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 책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지만 단 한 가지, 인간의 마지막 자유, 주어진 상황에서도 자신의 태도를 선택하고 자신의 길을 선택할 그런 자유만큼은 빼앗아 갈 수 없다. 나치 강제 수용소라는 극한의 절망 속에서 그는 삶의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A 대표가 극단적인 선택 대신 감사를 선택했듯이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태도를 선택할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업의 실패는 우리에게서 돈과 명예, 사람을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를 종말로 규정할지 아니면 배움의 과정으로 규정할지는 오롯이 나의 몫입니다. 자, 지금까지 언급한 A 대표의 이야기는 조금씩 가공된 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겪은 일을 바탕으로 실패에서 다시 성공까지 그렇게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도 멋진 문장도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실질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실패의 고통 속에 있다면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실패를 인정하되 잠식당하지는 마십시오. 가장 고통스러운 작업은 실패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망했다 라고 스스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는 실패자다 라고 낙인 찍는 것이 아닙니다. 이 프로젝트가 실패했다 라고 객관적으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라는 존재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했던 일이 실패한 것입니다. 이 둘을 분리하는 순간 재기는 다시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가장 작은 성공을 매일 쌓으십시오. 제가 감사 일기, 감사 메모로 하루를 시작했듯이 아주 작은 성공의 경험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아침 6시 정각에 일어나기, 하루에 책 10페이지 보기, 하루 한 명에게 먼저 안부 묻기. 거창한 재기 계획은 오히려 당신을 더 큰 무력감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성공들이 모여서 나는 여전히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자기 효능감을 만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 세상과 연결된 끈을 놓지 마십시오. 실패하면 숨고 싶어집니다. 모든 연락을 끊고 동굴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집니다. 실제 저는 미친 듯이 혼자 모르는 동네를 가서 걷기도 하고 산속 깊은 절에 가서 시간을 보내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재기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설거지든 배달이든 밖으로 나와 사람들과 부대끼십시오.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아직 당신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업은 성공 아니면 실패라는 이분법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공과 실패 사이를 끝없이 오가며 나라는 존재를 증명해가는 여정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실패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가장 위대한 성장을 위한 값비싼 수업료를 내고 있을 뿐입니다. 이 터널의 끝에서 당신은 예전보다 훨씬 단단하고 지혜로우며 빛나는 사람으로서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미래를 보며 점을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과거를 돌아볼 때만 그것들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스티브 잡스의 연설 중에 나오는 말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이 실패라는 점은 훗날 당신의 위대한 성공 스토리를 완성할 가장 극적인 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와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상 사업가의 일기
장길동이었습니다.